자, 교과서 30페이지 10단원 다양한 직업 속의 미술입니다. 네, 교과서를 보면서 선생님의 설명을 살짝 들으면 좀 더 이해가 빠르고 재밌을 겁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많이 들어봤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은 모나리자가 생각납니다. 자,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로 많이 알려져 있죠. 자, 그렇다면 그림들, 그러니까 다빈치가 그린 어떤 인체 해부학적 구조, 그 다음에 상상한 기계, 여러 가지 기계들을 상상했죠. 자, 이렇다면 과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일까?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 뭐 어떤 예술에만 극한된 게 아니라 기계, 즉 전쟁용 기계, 뭐 수력 발전 기계, 작업 기계, 어떤 악기, 인쇄기, 컴파스, 디바이더, 뭐 주행 기록계, 자 이런 식으로 조각이면 조각, 건축, 수학, 과학, 음악, 철학의 어떤 지질학, 건축까지 모든 발명, 모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학문에 두루두루 재능을 갖고 있었으며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야말로 팔방미인으로 어떤 한 직장, 한 분야를 어떤 전문가로서 지칭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단원에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많은 직업을 갖게 될 겁니다. 각종 직업을 갖지만 전문직도 있고 뭐 기능직도 있고 여러 가지겠지만 미술이 무슨 상관일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술이야말로 어떤 그 융합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전에 오리엔테이션 때 한번 들었을 겁니다. 미술가적 상상력, 어떤 감각, 미적 감각, 어떤 독특함, 어떤 창의력 이런 게 각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죠. 그래서 의학 사파 그러니까 이 신체를 일일이 다 이렇게 막 해부해서 다 사진 찍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써 이해하기 쉽게 어떤 의학 분야에서도 미술적 감각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산업 마케터, 마케팅은 이제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이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창의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로 어떤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설득하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 산업 마케터들은 미적 감각이 굉장히 꼭 필요한 분야죠. 그 다음에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리를 잘한다. 선생님도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요리를 잘해요. 근데 제 주변의 예술가들을 보면요. 어쩐 그 요리의 감각이 뛰어나요.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요리를 해보면 할수록 이게 정말 이거 미적 감각과 어떤 예술적 감각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재료의 조합, 어떻게 뭐 찔 건가 볶을 건가 삶을 건가 어떤 그 소스를 넣을 것인가 재료는 어떤 재료를 넣을 것인가 육류도 어떤 육류 그 조합이 그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 감각 그거를 수학적으로 일일이 그 조합하고 하면 경우의 수를 다 한다는 거는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많은 레시피가 나오고 그렇게 많은 요리가 있지만 아직도 창의적인 요리가 계속 개발되고 있죠. 가끔 우리 먹방을 보면 그 TV를 보면 똑같은 떡볶이 육수고 똑같은 호떡인데도 다른 재료로서 맛을 다르게 내고 그래서 또다시 사람들의 그 감각을 일깨워주고 맛으로서 그게 예술가들이 예술 작품을 하는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나만의 어떤 그런 감각적으로 이건 수학적
계산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감각이에요. 그래서 식품 관련 종사자들은 미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건설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유독 우리나라가 여러분도 이제 건축학도가 될 건데요. 공대를 가죠. 자, 건설 분야는 유독 우리나라는 이공계 쪽, 공과대학 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다른 외국에 보면요. 이 건축 분야는 이공계 계열이 아니에요. 예술 계열입니다. 참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예술과 건설, 뭐 건축 이런 게 이렇게 분리돼 있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 건설은 어떤 예술과의 한 그 조합이에요. 조합. 그러니까 요 건설 분야도 이제 조금 우리나라가 그런 거를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은 기술뿐만 아니라 어떤 감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기능적 공간, 뭐 설계, 형태, 색채, 감각, 공간의 아름다운 구상 이런 것도 미술의 어떤 감각이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자, 문학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은 시와 어떤 그 문학 작품, 소설 이런 게 이 사람들과 어떤 화가, 음악가들의 감각하고 똑같다고 점점점 느껴져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주변에 있는 시인들이나 소설가, 어떤 문학 작가들을 만나면요. 어쩜 그런 그 생각하는 거나 어떤 상상하는 것들, 이런 게 매우 흡사합니다. 문학가들은 그 글로써 독창적인 어떤 생각을 펼쳐내는 거고요. 뭐 화가들이나 음악가들은 어떤 음률로서 혹은 이미지로서 독창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표현의 수단만 다를 뿐이지 그 감각은 똑같다고 합니다. 문학에서도 굉장히 꼭 필요한 미술적 감각입니다. 자, IT도 마찬가지죠. IT 하면 그냥 기술과 정보, 과학이라고 느껴지지만 이 분야도 사실 공학적 지식과 뭐 공간 지각 능력 뭐 이런 게 사실 미적 감각이에요. 공간 지각이라든가 공간을 느낄 수 있는 사물에 대한 어떤 형태 이런 건 다 공학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어떤 감각적인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IT를 뭐 원숭이나 돼지나 강아지나 뭐 이런 우리 고양이 얘네들이 사용하는 거는 아니죠. 주로 대부분이 이 정보통신 기술 분야도 인간이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이 사용하는 것들의 어떤 감각적인 면이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이게 그냥 편리하다 이런 게 아니라 기술의 발전과 편리성만 뿐만 아니라 그냥 뭔가 감성이 가미돼야 돼요. 그런 면에서 어떤 미술의 감각이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미술적 감각이 단순히 그냥 아름다운 감각, 어떤 미적 감각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요. 미술적 감각은요. 그 안에는 어떤 상상력을 펼치는 감각도 포함됩니다. 뭐 공간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지각도 있겠지만 많이 중요한 거는 어떤 창의적인 상상력 이런 감각이 미술적 감각 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100년 전 정도에 어떤 미술가들이 펼치는 이 상상력 같은 거를 살펴보면 2000년의 우체부 이게 1899년 100여 년 전이죠. 100여 년 전 그 미술가가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분명히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어떤 무언가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달할 것이다. 참 100년 전에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리고 사람들이 비웃었겠지만 어때요? 지금 100년이 흘렀죠. 지금 거의 뭐 직접 사람이 이런 상태로 타고 다니진 않지만 어떤 드론이랄지 비행기를 어떤 택배를 보낸달지 항공, 운송 뭐 이런 걸로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이런 상상력이 어떤 100년, 200년 후에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좋은 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0년 후를 또 미술적 감각으로 상상해 볼 수 있겠죠. 100년이라 봤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꼭 그 100년은 상징적인 그 기간이고요. 사실 요즘은 10년 단위 혹은 1년 단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10년 전에 이 스마트폰에 그 스마트폰 이전의 세상은 정말 10년밖에 안 지났어요. 세상이 확 바뀌었죠. 불과 1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근데 그 세상이 급변하는 시기가 점점점 짧다고 합니다. 작년과 올해 다르고 올해와 내년이 다르고 혹은 한 달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100년 후의 어떤 이런 상상은 어떤 상징적인 숫자일 뿐이고 당장 여러분이 어른이 됐을 때의 세상 그 세상을 한번 무한적으로 상상해 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상상이 공상적으로 그냥 막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로 나타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 무한의 상상을 펼쳐서 누가 그 상상을 현실화 시키느냐가 관건이에요.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인간이 지금 무엇을 상상하든 100년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무엇을 상상하든 뭐 우주에 뭐 화성을 가서 살든 뭐 그게 100년 전후로 충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죠. 현실화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그 미술적 그 상상, 무한적 상상력을 한번 키워 보시길 바랍니다. 자, 11단원 미술 관련 다양한 직업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미술에 관련된 직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화가, 조각, 도예, 서예, 판화, 사진 작가, 설치 미술가, 행위 예술가, 금속공예, 뭐 섬유, 인테리어, 생태, 세밀화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미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업입니다. 미술 교사도 그렇고. 근데 그 간접적인 게 있어요. 간접적인 직업. 그러니까 미술을 전공했지만 다른 분야에 진출하는 직업이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미술과 관련된 직업이 굉장히 많아요. 또한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미술과 연결된 직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과서에 소개되는 미술 직업을 굉장히 몇 개 나열을 안 했는데요. 그 외에도 어떤 그 문화재 복원, 평론가, 뭐 학예사, 코디네이터, 푸드스타, 일러스트, 바리스타 뭐 이게 뭐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죠. 가장 여러분이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어떤 미디어 관련 직업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특히 밀접한 어떤 앱 개발자랄까 게임 개발자, 그다음 앱 디자인들,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터, 그다음에 디자이너들, 컴퓨터 그래픽, 자동차 디자인 이런 디자인 쪽 관련이
미술에 관련된 직업들이 많아요. 이 디자인. 왜냐면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일상을 거의 전부가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디자인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건축, 건물, 뭐 가구, 의상, 자동차, 어떤 생활용품, 영상, 디자인, 게임. 인류가 처음 나타나면서까지 지금까지 모든 것은 인류가 뭐 도구를 만드는 것도 있죠. 그것도 디자인된 거예요. 사용할 수 편리하게끔. 그러니까 이 디자인은 미술과 아주 밀접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진로와 미술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런 걸 한번 탐색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단순히 나는 뭐 미술에 관련된 미대를 가겠다. 직접적인 이런 거의 탐색이 아니라 아까 앞서 앞단원에서 말한 것처럼 미술이란 분야가 나의 진로와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는 사실 제 치유의 목적이 더 컸어요. 제가 원래 조금 우울증이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저 나름의 테라피로 시작을 했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소통도 하고 제 우울증도 나아지고, 그래서 저는 제 그림을 그릴 때 위트 있게 그리는 거를 되게 많이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치유가 된 만큼 관객들도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작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작가가 되는 준비 과정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 하나 정형화돼 있지 않거든요. 전시를 한 번만 해서 작가인가? 또 그것도 모호하거든요. 제가 스스로 내린 결론으로는 꾸준한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작업 활동하고 저는 그래서 사실 회사원처럼 화실에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꾸준하게 그림 그리고 작업하는 게 작가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여러분의 진로 굉장히 중요하죠. 미술 시간에 갑자기 진로가 나오니까 당황스럽죠. 진로는 어떻게 정할까?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뭐 진로. 나는 어떤 꿈을 갖고 있을 것인가?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사실 해보라 그러면은 잘 안 떠오르죠. 나 좋아하는 거 없는데? 난 꿈이 뭐지?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합니다. 사실 선생님도 학창 시절 그랬어요. 약간 막연했죠, 약간. 자, 근데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10과목의 과목이 있다. 그래도 이 과목 중에서 내가 그래도 잘하는 거 말고 잘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수학이나 영어 잘했었어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좋아했던 거. 그런 것만 한 가지만 싹 큰 분야로 그 정도만 가져가도 크게 성공하는 겁니다. 나는 직업을 가져서 이런 직업을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절대 직업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직업을 가지면 안정적이다.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러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직업을 따라가지 말고 그냥 전반적인 분야로 봤을 때 내가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분야를 먼저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요 정도면 나는, 왜냐면 진로라는 거는 거의 평생, 평생까지 아닐 수도 있죠. 최소 10년, 20년 동안 몇십 년을 그 분야에 계속 공부를 하고 뭐 일을 할 수도 있고 계속 그것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냥 단순히 돈을 쫓아간다, 직업을 쫓는다, 요게 그냥 유망 직종이다, 어른들이 시키니까 한다, 이거라면요 정말 오래 못 버팁니다. 한 분야를 10년, 20년, 30년 동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쵸? 그러니까 그냥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면 오래 가는데, 그냥, 남들이 봤을 때 좋아하는 걸 선택하다 보면은 오래 못 갑니다. 결국엔 또 학과를 바꾸고, 자퇴를 하고, 재수를 하고, 아니면 뭐 직장도 그만두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 진로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분야 정도만 먼저 설정하면 됩니다.